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전원이 공군 수송기를 타고 조금 전 도착했습니다. 301명입니다. 아프리카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집단 감염으로 일찍 돌아오게 됐습니다. 정부는 잇따라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유감의 뜻은 밝혔지만 군에 대한 질책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와 국방장관 합참의장의 경지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서울공항을 연결하겠습니다. 윤세민아 기자, 청해부대 승조원들을 태운 수송기가 2대죠. 모두 도착했습니까? 네, 수송기 2대가 조금 전 이곳 서울공항에 내리면서 승조원 301명이 전원 귀국했습니다. 오후 5시 반쯤 먼저 내린 선발대와 그보다 1시간쯤 뒤에 내린 두 번째 수송기에 탄 승조원들까지 조금 전 모두 이곳 공항을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청해부대 군의관이 상대적으로 중증으로 분류한 14명은 국군 수도병원 등 군병원 2곳으로 이송이 됐고요.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는 나머지 287명은 경기도 이천의 국방어학원 등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습니다. 네,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승조원 전원이 다시 한번 검사를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50명, 그리고 판정 불가 결과가 나온 4명은 잠복기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확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무증상 확진자 등과 같은 수송기를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격벽을 설치하는 등 방역 조치를 했더라도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바이러스에 노출된 건지 이것도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방역당국은 군과 협조해 초기에 감기 증상 등을 호소한 승조원들의 동선, 그리고 담당 업무 등을 토대로 추적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인 함정은 떠다니는 배양 접시로 불립니다. 격벽이 많아 밀접하게 붙어 생활할 수밖에 없고 환기시설 등이 모두 연결돼 있어 바이러스가 한 번 들어오면 잘 퍼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문무대왕함 역시 바이러스가 유입된 뒤 순식간에 함정 안에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5일 첫 확진 판정 이후 나흘 만에 확진자가 247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감염률이 82%가 넘는데 지난해 미국의 항공모함 루스벨트함, 프랑스 항공모함 샤를 드골함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과 비교해도 2~3배가량 높습니다. 최초의 감염 경로와 확산 통로를 규명하는 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군수품을 싣기 위해 지난 1일까지 나흘간 머무른 기항지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현지인 도선사가 배 안으로 들어왔고 배가 정박한 뒤에는 우리 병력이 내려 식자재를 함정 안으로 날랐습니다. 식자재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방역당국은 코로나는 호흡기 바이러스라 식품 섭취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식자재를 실은 상자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유입됐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폐렴 증상 등으로 가장 먼저 현지 병원에 입원한 확진자가 조리 담당 간부라는 점도 이런 가능성을 높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항지에 내렸던 간부와 승조원들, 배에 오른 도선사 모두 방역복을 입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배에 타기 전 소독 등 방역 지침도 모두 지켰다고 했습니다. 네, 윤세민아 기자, 국방부 장관이 결국 사과를 했죠. 네, 장관의 사과는 승조원 6명이 확진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15일 이후 엿새 만에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청해부대가 백신을 접종할 환경이 안 됐다고 설명해왔지만
서 장관은 오늘 백신 접종 노력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미흡함을 인정했습니다. 네, 서울공항에서 윤세민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국방부는 백신 공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두 곳이 내놓은 설명, 그런데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처음에는 협의를 했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는 갑자기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협의는 했지만 세부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설명입니다. 저희가 아직 그 국외 반출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8시간이 지난 밤 10시 30분에 국방부와의 공동 입장문을 다시 냈습니다. 구두로 협의는 했지만 청해부대 파병장병 예방접종을 특정해 협의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서로 최소한의 협의는 했다고 발뺌만 하는 겁니다. 파병 전에 백신을 미리 맞게 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라도 백신을 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보관과 유통 문제만 언급했습니다. 비행기를 통해서 백신을 보내야 되고 또 백신의 그 유통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제일 먼저 공급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반 냉장고에서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화이자도 지난 5월부터 상온에서 한 달 동안 보관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보관이나 유통이 어렵다는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방역당국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백신을 보내는 것이 필요한 사례가 있다면 우선순위와 절차를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네, 백신 예약 시스템이 또 먹통이 됐습니다. 게다가 어렵게 예약을 해도 뒤늦게 예약이 안 됐다거나 대상이 아니어서 예약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50대 A씨가 어젯밤 받은 접종 예약 문자입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에 예약 번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예약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서 예약을 중단시켰는데 이때 잘못 보낸 문자라는 겁니다. 이런 안내를 받기까지 15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15시간이라는 시간 너무 예약자 입장에서는 화나게 하는 우려에 대한 그 대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었는가. 부모님 예약을 대신한 20대 B씨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서버가 점검 중이었다면은 어떻게 그 시간에 제가 예약을 한 걸 알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지 대상자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왜 제가 다시 해야 되죠? 예약자가 몰리면서 당국은 어젯밤 급하게 서버를 늘렸습니다. 당초 예상 대비 너무 많은 접속자가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주요 원인이었다고. 53세 그리고 54세 예약 대상자는 150만 명입니다. 대기자는 그 4배인 600만 명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서버를 늘린 뒤에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등의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당국은 사전 확인이 부족했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단순한 코드였습니다. 날짜 계산을 잘못하는 코드였는데 인지하자마자 바로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우회 경로를 통한 뒷문 예약도 여전했습니다. 휴대전화 비행기 모드를 설정했다가 푼다거나 컴퓨터 시간 설정을 바꾸는 단순한 방법도 퍼졌습니다. 잠시 뒤 저녁 8시부터는 만 50세부터 52세 예약이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문제 없이 하겠다고 밝혔지만 먹통 사태와 오류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예약만 삐걱대는 게 아닙니다. 접종 시기도 문제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맞기로 돼 있던 사람들도 정확히 언제 어떤 백신을 맞는 건지 잘 모릅니다. 사전 예약을 시작도 안 한 40대 이하 대상자만 2천만 명에 가까운데 줄줄이 접종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50대 후반에 대한 계획은 접종을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 틀어졌습니다. 대상은 350만 명.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두 모더나 백신을 맞기로 돼 있었습니다. 각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15시간 만에 예약이 끝났습니다. 185만 명만 원래대로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가량은 다음 달로 밀렸습니다. 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화이자 백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화이자 물량을 갖다 써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배송이 가능한 지역을 고른 겁니다. 2일 내 배송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으로 배정하여 예약하신 모든 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백신이 비행기에 실리기 직전까지 확실한 물량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모더나 리스크 때문입니다. 들어온 물량이 100만 회분도 안 됩니다. 7월 마지막 주 물량이 쏟아진다지만 얼마나 올지 모릅니다. 비밀 유지 협약에 따라서 월별, 주별 물량을 사전에 공개하기는 어렵고 모더나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예약이 빨리 끝나고 일정이 미뤄지고 그래도 안 돼 이른바 땜빵 백신으로 접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4주 만에 끝내겠다던 50대 접종은 8월 마지막 주까지 한 달 넘게 이어집니다. 40대 이하는 대상만 2천만 명에 달합니다. 8월 안에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예약부터 제대로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빡빡한 3분기 접종 계획에서 일정까지 밀리면서 일선 병원의 혼란도 불보듯 뻔합니다. 다음 달 중순부턴 700만 명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도 해야 하기 때문에 명단 누락이나 오접종 사고도 우려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방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프로야구 NC 선수 3명에 이어서 한화와 키움의 전현직 선수 그리고 일반인 등 모두 8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호텔에서 술자리를 하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하거나 동선을 허위 진술한 혐의 등입니다. 오늘까지 확진된 프로야구 선수는 KT 4명과 NC 1명이 추가돼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에서 역대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살사 댄스 시설에선 다닥다닥 모여 상대방을 바꿔가며 춤추고 파티까지 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규제가 덜한 실내 체육시설로 등록돼 있다는 겁니다.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큽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신나게 춤을 춥니다. 옆 사람과 거리 두기는 힘듭니다. 지난 3일 부산의 한 살사 댄스 학원입니다. 유흥주점과 감성주점을 중심으로 부산에서 감염이 확산되던 때입니다. 한 곡이 끝나면 이제 다른 파트너랑 파트너 교대를 해요. 다수의 여러 사람들이랑 짧은 시간 내에 접촉을 할 수 있고 음악을 틀어야 되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살사 댄스 시설은 평일에는 주로 기존 회원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입장료를 받고 사람들을 모아 파티나 워크숍을 엽니다. 부도장이나 콜라텍이나 뭐 클럽 비슷하게 음향 장비나 이런 어떤 조명, DJ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춤을 추고 모이고 있거든요.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합니다. 부산은 지난 9일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3단계로 다시 올립니다. 그런데도 이번 주말에 열리는 파티는 여전히 참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살사 댄스 시설은 대부분 실내 체육시설로 등록돼 있습니다. 8제곱미터당 1명만 있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클럽이나 무도장보다는 규제도 덜합니다. 해당 업체도 QR코드 등 방역수칙을 모두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유흥으로 돼 있는 데는 조금 끝 가능할 것 같은데 나머지 업장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하는 실내 체육시설 이 정도가 돼 있거든요. 서울에서는 지난 4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술을 팔면서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한 살사 학원이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